마흔역 재판관이 임명되면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4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50% 가까이 차지했다는 것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지나치게 과대대표되어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자기들과 이념 성향을 같이 하고 자기들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결국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고 임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31일 공개된 이코노미스트지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한미일 협력에 이의가 없다며 일본의 국방력 강화가 한국에 위협되지 않는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 한미일 협력으로 구축한 가치 외교를 탄핵 사유로 적시한 것입니까? 2022년에는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국방 참사이고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주장했는데 이제 극단적 친일 행위자로 전향이라도 한 것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시절 일본을 방문한 경험을 언급하며 일본인의 근면함, 성실함, 예의범절에 충격을 받고 결국 정치에 의해 왜곡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도 했습니다. 정작 한일 관계를 정치적으로 왜곡해온 장본인은 민주당의 이재명 세력입니다. 죽창가를 운운하며 반일 감정을 국내 정치에 활용했던 과거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당장 2023년도에도 이재명 대표는 일본은 환경 전범 국가, 전면전을 선포해야 마땅하다, 제2의 태평양 전쟁 등 일본을 겨냥해 외교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과거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주장하더니 국제사회와 국민의 시선이 싸늘해지자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한 것도 본질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친미, 친일 발언은 오늘의 이재명이 어제의 이재명에게 손가락질하는 자기 부정이나 다름없습니다. 외교에서 신뢰는 일관된 원칙과 책임있는 행동을 통해 형성되는 것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과거 발언과 행보를 스스로 뒤집으며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태도는 국가의 외교적 신뢰도를 훼손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익과 위상을 약화시킬 뿐입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가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했던 말들을 모를 리 없을 뿐만 아니라 얕은 수를 간파하지 못할 리도 없습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잠깐 한미일 협력을 지지하는 척 해봤자 본심은 다르다는 것을 다른 나라 정부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권력 획득을 위해 자신이 한 말을 바꾼다면 그 말은 언제든 다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어제는 세세하고 오늘은 아리까도하는 조변석계식 외교는 국민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만에 불과합니다. 외교는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제라도 진정한 외교적 신뢰를 쌓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추경을 주장하면서 특히 AI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는 아주 반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 인력의 주 52시간 원칙에 대한 예를 특별법에 반영하자는 우리 당의 주장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근로기준법 논의로 미루자고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가 AI 중요성을, 그 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최근에 딥시크를 개발한 중국의 양원퐁을 비롯한 그 연구개발 인력이 과연 주 52시간 근로를 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 52시간 연구 근로로서는 딥시크를 개발할래야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연구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원칙의 예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딥시크 개발에
어떤 경각심을 느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0여 재판관이 임명되면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우리법연구회가 자기들 말대로 학술단체라고 하지만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원인 헌법재판소 구성원 9명 중에 4명, 50% 가까이 차지했다는 것은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지나치게 과대 대표되어 있는 겁니다. 전국 법원의 판사들 중에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아마 10에서 15% 정도 남짓합니다. 그런데 10에서 15%밖에 안 되는 법관을 대표해서 9명 중에 4명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거기에 속하지 않은 다른 법관들, 판사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차별하는 것이고, 이거는 지나치게 많은 수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결국은 문재인 정권, 민주당이 자기들과 이념 성향을 같이 하고 자기들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결국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고 임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고 편향적인 편향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적인 비판을 마치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처럼 폄훼하고 공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